감정 읽어주는 여자, 감정코칭연구소 대표 코치 최연입니다. 오늘은 제 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안녕하세요. 자존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슨 뜻일까요? 자존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를 존중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를 존중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이구나. 그러면 오늘은 그 자존감에 관한 얘기 중 어떤 얘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자존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자존감이 가르쳐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해지는 8가지 방법입니다. 자존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자존감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온전히 건강할 때, 사실 관계는 별다른 노력 없이 잘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온전하고 건강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혹은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온전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상태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부족함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부족함이 없이 내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존감, 내가 온전히 건강한 상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한 상태가 첫 번째,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 그러니까 꼭 건강하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태일 때, 평범한 수준일 때는 간혹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내가 온전히 건강하고 좋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크고 작은 뭐 인간관계에서 뭐 일에서 아니면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잘 극복하고 회복해서 항상 나의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질병을 이겨낼 힘이 있다,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 있다, 회복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몸이 회복하고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내 자존감도 상처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회복력이 있는 상태, 면역력이 있는 상태가 바로 건강하고 온전한 자존감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세 번째,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온전히 건강한 상태일 때 그냥 내 물리적인 그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어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존감이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결정한 사안들,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뭔가 부담이나 불안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내가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나를 존중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일단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생각의 감옥을 벗어난다 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그게 왜 감옥이 되냐면 내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들이 자유롭게 또 나가고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자유로운 생각의 방향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생각이 감옥이 됐을 때 그것은 내가 내 생각들을 완전히 나만의 공간에 가둬두고 그 생각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감옥처럼 갇힌 채로 고통스럽게 그 생각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이 되느냐 아니면은 행복한 집이 되느냐의 차이는 여닫고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감옥도 알고 보면은 내가 열지 못했을 뿐이지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있어요, 사실.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로 혹은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그냥 나는 그 생각 속에 계속 몰두해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그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 혼자 내 생각의 감옥에 가둬둬서 계속해서 키우고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제가 적어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생각의 감옥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적어도 거기에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만 기억을 해도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럼 좀 더 편안해지는 방법. 상대방의 기분은 내 탓이 아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단정적으로 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그렇기 때문이고 그걸 내 자신에게도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그 고정관념, 그 말 한마디에 자꾸만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자꾸 내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자꾸 내가 풀어주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자꾸만 더 하면서 사실 상대방이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상대방에게는 물론 나와 함께 나는 더하죠. 나는 거기다 더한 부담을 가지고 서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상대방의 기분은 내 탓이 아니다. 저는 이걸 의식적으로 본인에게 스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내 탓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해줘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공감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감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의 기분을 내 탓이나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공감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자꾸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기분이 이럴 것이다 라는 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림짐작해서 넘겨짚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감과는 다르죠. 너는 이런 기분일 거야. 그런 기분이고 그 기분은 나 때문이겠지. 네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겠지.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너가 거슬려서 기분이 나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단정 지으면서 지레짐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서 뭔가를 빚진 마음으로 계속 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반복된 형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봤더니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진짜 기분, 내 진짜 감정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당신의 기준으로 어림짐작해서 자꾸만 보고 있는 나까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라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영어 속담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도 중요한 거는 진짜로 그 신발을 신어보는 거지, 우리가 신발을 신어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의 신발 사이즈를 어림짐작하지 않는다. 신어보지도 않고 그냥 봤더니, 그러니까 차마 신어보지는 못하고 봤더니 어느 정도 사이즈일 것 같아. 그건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이죠. 신어본 적 없죠. 그래서 진짜로 신어보기 전까지는 신어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어볼 때도 그걸 내 스타일이냐 내 스타일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관점에서 자꾸 판단을 해버리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신어볼 수 있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어림짐작한 사이즈를 가지고 그래 너는 이런 신발을 신고 있구나, 내가 더 좋은 신발을 줄게. 왜? 내 기준에 봤을 때 더 예쁜 신발이 있고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더 맞을 것 같은 사이즈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신발, 내가 봤을 때 가장 딱 맞는 신발을 준비했어. 이럴 때 이 사람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주게 되죠.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죠? 신어봤는데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 신발이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달라고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림짐작해서 너가 신은 신발이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안 예쁜 것 같으니, 그리고 내가 그걸 본 이상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예쁜 신발을 사왔으니까 너는 이 신발로 바꿔 신고 나에게 고마워했으면 좋겠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서로의 부담과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편에서 자존감이 가르쳐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해지는 8가지 방법, 2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정 읽어주는 여자 감정코칭연구소 최영 코치가 쓴 안녕하세요 자존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편에서 만나요.